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김 장관이 이재명에 이어서 김 장관이 2위로 등장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김 장관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범여권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김 장관이 15.6%로 9.5% 전후를 기록한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데 이어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김 장관이 여권에서는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범여권이 아닌 여야 전체의 장내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이 32%로 1위를 차지했고 김 장관이 8%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시장 5%, 오세훈 시장 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에 대항할 주자로 김 장관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을 꺾고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0%를 얻어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한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세 주자를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습니다.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층에서도 김 장관이 19%를 얻어서 다른 여권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앞서 한길리서치가 지난 4일에서 6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를 물어본 결과 김문수 장관이 15.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9.7%, 유승민 전 의원 9.6%, 한동훈 전 대표 9.4%, 홍준표 시장 6.3% 이런 순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보수층의 29.3%가 김 장관을 차기 대선 주자로 지목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위였는데 14.1%로 2배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1.2%가 김 장관을 지지했고 그 뒤에서 오 시장이 18.7%, 한동훈 전 대표가 16.6%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실시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정례 연구조사에서도 김 장관은 11%를 얻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홍준표 10%, 안철수 10%, 오세훈 8%, 원희룡 5% 이런 순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8년 정도 만에 장내 정치 지도자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후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김 장관이 떠오르고 있는 것은 보수의 신념을 지키면서 절대 굽히지 않는 파이터 이미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장관은 강요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강성보수로 분류되죠.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11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전 국무위원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일어나서 허리를 굽혔는데 김 장관은 유일하게 대국민 사과를 거부하고 꼿꼿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조국혁신당 음주운전의 무면허 전과자이면서 또 불륜으로 상대방의 가정을 파탄시켰던 신장식 의원이 김 장관 자리 옆까지 와서 국무위원석 옆까지 와서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장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권에도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우 김 장관이 까마득한 운동권 선배죠. 그래서 웬만한 중진급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마음대로 대들지 못합니다. 또 김 장관 자체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멋모르는 야당 초선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야당에서도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존재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다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 간 격렬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금 투사 이미지의 김 장관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김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탄핵 국면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강경 지지층에서
자신들을 대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임자로 김 장관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권의 일방적 비판에 강단 있게 맞서는 모습이 신뢰를 얻었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야당에서는 내란죄로 막 밀어붙였고,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이 내란죄 주장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럴 시점에 김 장관은 벌써 혼자서 야당 의원들에게 각을 세웠고, 이 같은 모습들이 윤 대통령 주변의 온갖 불의의 배신자들과 달리 의리와 신뢰를 돋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에게 엄중하게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수 지지층에서 볼 때는 속 시원하면서도 든든하게 비춰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만나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는데 너무 막 나가는 게 아니냐. 대통령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해도 너무하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 장관은 소위 말하는 극우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김 장관의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점잖은 보수로는 저들의 폐악질에 맞설 수 없고, 또 그래서 강경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수 지지층에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흔히 아스팔트 보수, 또 태극기 부대 이렇게 불리는 광화문 세력과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 현역 장관 신분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과는 달리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정치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무척 고무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김 장관은 내각에 완전히 발목이 묶이게 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나기도 전인 현 상황에서 여권의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현 상황의 지지율 뿐입니다. 다만 이런 지지율들을 이제 꾸준히 관리해 나간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